안녕하세요. 백촌강 전투. 아, 청취자분들도 보통은 신라랑 당연합군, 그리고 백제랑 외연합군, 이 구도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가장 익숙한 구도입니다. 근데 이 싸움 뒤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어떤 민족 집단 간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백총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예맥족 디아스포라. 네, 이 자료는 백총강 전투를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 이걸 넘어서서요. 고대 한반도랑 그 주변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 보는 예맥족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북방계 선비족, 이 두 집단 간의 오랜 충돌 과정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와,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사실 기존 설명 있잖아요. 그냥 당나라가 팽창하려고 했고 신라는 통일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손잡았다. 네, 그게 일반적인 설명이죠. 근데 이걸로는 아니 불과 한 50년 전 그때까지 엄청 끈끈했던 나제 동맹이 왜 그렇게 갑자기 깨졌는지, 그렇죠. 또 원래 친신라 쪽이던 일본 정권이 왜 갑자기 친백제로 확 돌아섰는지 이런 게 좀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됐거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왜 그랬지? 하셨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문점들을 이 자료는 좀 파고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예맥족 대 선비족이라는 새로운 틀로 백총강 전투 전후의 역사를 한번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는 특히 이덕산, 이기훈 이분들 연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삼국이랑 주변국 관계의 변화를 토착 예맥족 계열 국가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일본, 나중엔 발해까지요. 이 세력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선비족 계열 세력, 신라랑 당이죠. 이 둘 사이의 대립이랑 제휴, 이런 큰 그림으로 보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국가 단위가 아니라 그 밑에 흐르는 어떤 민족적인 흐름으로 보자는 거군요. 그럼 그 선비족은 언제 어떻게 한반도 역사에 들어왔다고 보는 건가요? 자료에서는요, 그 시작을 한 4세기 초 낙랑군 멸망 시점으로 봐요. 4세기 초요. 네, 그때 중국 북부에서 연나라를 세웠던 선비족 모용씨 있잖아요. 아, 모용씨. 네네. 그 세력이 이제 내부 권력 다툼도 있고 또 북위에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반도 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아, 밀려 내려왔군요.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힘이 약했던 백제랑 신라, 이 나라들의 지배층 일부가 이 연나라 선비 계열, 즉 모용씨나 혹은 모씨로 교체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잠깐만요. 그게 신라 버풍왕이 모씨라는 얘기도 있고 백제 문주왕, 동성왕도 모씨성을 썼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게 이거랑 연결된다는 건가요? 와, 수서에는 심지어 백제에서 온 선비족이 신라 왕이 됐다는 기록도 있다고요? 네, 바로 그런 기록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죠. 네. 일본도 비슷하게 봐요. 원래는 예맥 부여계로 보는 아스카 정권이었는데 이게 모용씨 계열하고 연관된 친신라적인 다이카 계신 정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선비계가 주도하는 신라랑 백제가 동맹을 맺고 이게 나제 동맹이죠. 그리고 같은 예맥 쪽 계열인 고구려랑 대립했다. 이런 구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그럼 그 나제 동맹은 왜 깨진 걸까요? 그렇게 선비계끼리 잘 뭉쳤는데 이것도 그럼 민족적인 배경으로 설명하나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는 백제랑 일본에서 각각 정치적인 큰 변화가 생기면서 판이 바뀌었다고 설명해요. 정치적 변화요? 네, 백제 같은 경우는 의자왕 때쯤에서 친선비족 세력이 밀려나고 다시 예맥 계열인 부여시 왕족 힘이 강해졌다는 거고요. 일본도 다이카 계신을 주도했던 친신라, 즉 선비계 세력이 힘을 잃고 다시 예맥계가 정권을 잡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백제랑 일본 두 나라 지배층이 다시 원래 뿌리인 예맥계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둘이 손을 잡고 그렇죠. 기존의 선비계 중심 나제 동맹은 깨졌다. 이 말이군요. 그렇게 되니까 신라는 혼자 남고 네, 고립되죠. 그래서 같은 선비 계열로 볼 수 있는 당나라와 손을 잡았다. 이게 결국 백총강에서의 선비계 신라 당연합 때 예맥계 백제 외연합 이 구도로 이어졌다는 거네요. 와, 민족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니까 뭔가 퍼즐이 다르게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네,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 자료에 따르면 각국의 민족적 배경을 정리하면 신라는 스스로를 낙랑후예라고 하면서 요서 기자조선,
더 나아가 중국 은나라와 연결 지으려 했다고 보고려. 고구려는 맥족, 예족, 구이족 연합체. 백제는 좀 복잡해요. 예외 부여계에서 시작해서 한대 반계, 동해 동부여계, 북부여계로 이어지다가 중간에 연나라, 모용 선비계가 들어왔다가 다시 북부여계로 돌아가려던 중에 멸망했다. 그래서 아주 다문화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본은요? 외는 기원전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예족 부여족 계통의 야요이인이 주축이 됐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민족 이동, 갈등의 이야기가 혹시 특정 지역 역사에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까 자료에서 당진 지역 얘기를 잠깐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향토사 연구가 박성흥 선생의 이론을 인용하는데요. 당진 지역을 고대 진번군이자 목지국의 중심지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통 진국을 신라 기원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게들 많이 보죠. 근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 백제가 진국의 정통성을 이었고 이게 나중에 가야를 거쳐서 신라로 흡수됐다고 주장해요. 당진에 있는 가야산 이름도 그런 흔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아,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당진 지역은 그 예맥 쪽의 이동,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예맥 쪽 디아스포라와 한사군, 가야로 이어지는 그 복잡한 역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백제랑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백총강 전투가 그냥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 예맥 디아스포라, 즉 백제 외세력하고 선비계열인 당신라 세력 간의 어떤 거대한 민족적 충돌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지역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본 자료는 백촌강 전투를 둘러싸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예맥족 디아스포라와 선비족의 유입과 갈등, 이 두 가지 어쩌면 더 근본적일 수 있는 민족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왕실이 바뀌고 동맹관계가 급변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런 큰 민족서사 안에서 다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확실히 통설과는 다른 시각이라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자료 끝부분에 보면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사람들 유전자 지도가 좀 뚜렷하게 갈라지기 시작한 게 약 1200년 전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백촌강 전투 전후 시기랑 대충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그런 민족의 이동, 또 정체성을 둘러싼 치열했던 갈등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역사와 문화 속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